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21일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으면서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3차례 연속 밟았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3.00%에서 3.25%가 됐습니다. 한미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됐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대폭 금리 인상을 잇따라 단행하자 부동산 시장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스텝 공포 엄습에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80선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하 연준은 21일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에서 3.25%로 오르게 돼 한국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되면서 한국 경제의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는 3.00에서 3.25%로 인상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한 제로 금리 시대를 종료했습니다. 이어 5월 0.5%포인트, 6월 0.75%포인트, 7월 0.75%포인트씩 기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번에 단행된 자이언트 스텝도 지난 13일 8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예상됐던 조치입니다.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세가 7월 8.5% 이후에는 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전망보다는 심각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8월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예상을 약간 상회하고 실업률이 3.7%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괜찮은 것도 연준의 결단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지출과 생산에 대한 지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조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면서 팬데믹 관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높아진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 더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6월 점도표상의 3.4%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점도표에서는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4.6%로 6월 3.8%보다 0.8%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은 인플레이션 예측과 맞물려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4%로 제시, 6월 5.2%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보다 1.5%포인트나 낮은 0.2%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급등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대폭 금리 인상을 잇따라 단행하자 부동산 시장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신규 매수자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주택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 살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팔 사람만 많은 상황이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80.2보다 낮은 79.5를 기록하며 지수 80선이 무너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조사 시점에서의 상대 비교이지만 단순 수치로만 볼 때 이번 주 지수는 2019년 6월 넷째 주 78.7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5월 첫 주 조사 91.1 이후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이 무너진 이후로는 45주 연속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도 우위 상황이 지속되는 셈입니다. 지수 하락이 계속되는 것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좀처럼 거래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도 빅스텝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올해 들어 월별 거래량이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42건에 그쳤던 매매 건수는 8월에도 거래 신고기한이 일주일 남은 23일 현재까지 60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 거래량 4,064건의 15%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국제업무지구 개발까지 격포제가 있는 용산구는 지난달 신고 건수가 7건에 불과하고 광진구는 8건, 관악구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상위에 꼽히는 노원구도 지난달 거래 건수가 38건으로 지난해 8월 307건의 12.4%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22일 6만 830건에 달합니다.
최근 거래 부진으로 일부 매도자들이 매물을 전월세로 전환하면서 일별 건수는 증감이 반복되고 있지만 1년 전 37,838건과 비교하면 6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은 급금매조차도 쉽게 안 팔린다 라며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매수자들이 대부분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며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노도강 지역에 있는 동북권이 지난주 73.8에서 73.2로 떨어지며 5대 권역 중 가장 낮았고 마포, 은평, 서대문구 등의 서부권이 74.5에서 74.1로 떨어지며 뒤를 이었습니다. 용산, 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은 지난주 75.5에서 이번 주 74.7로, 양천, 영등포, 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86.2에서 85.5로 내려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85.9에서 84.9로 하락했습니다. 경기도 83.9와 인천 82.2 역시 지난주보다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83.1보다 낮은 82.3을 기록해 2019년 6월 셋째 주 82.2 조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 90.0에서 이번 주 89.1로 떨어지며 지수 90이 무너졌습니다. 이 중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 85.6에서 금주 84.5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 인상분을 올려주기 어렵게 된 세입자들이 재계약으로 눌러앉고 이사를 포기하면서 신규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주택자들이 집이 팔리지 않자 일부 매물을 임대로 돌리면서 전월세 물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방 규제 지역 해제 등으로 일부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금리 쇼크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 거래 정상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강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는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호주 시드니부터 스웨덴 스톡홀름, 미국 시애틀까지 매수자들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발을 빼고 있다 면서 팬데믹 붐 기간 중 주택 매매를 위해 저렴하게 대출을 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출 재조정에 따른 높은 비용 지급에 직면하게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의 경우 주택가격이 2020년 1월 대비 상승폭이 올해 1월 28.0%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달 18.6%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2020년 1월 대비 지난해 11월 26.9%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현재 상승폭이 23.4%로 줄어들었습니다. 스톡홀름과 캐나다, 토론토도 올해 5월과 6월 고점에 달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일본 호세이 대학의 히라타 히데아키 교수는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서 2023년과 2024년에는 전 세계 주택시장이 동시에 하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주목한 지점은 바로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이 부동산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 때문에 주택 매수 의향을 거둬들일 수 있고 기존 소유주도 매각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호주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2020년 신규 대출 기준 93%였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피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중 상당수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선 주택담보대출의 55%가량이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라도 내년 7월 이율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중 주택가격이 30% 가까이 올랐으나 지난 7월에는 지난해 11월보다 11%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등 부동산 시장 거품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에선 벌써 주택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대출을 받기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해 당장 대규모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전망입니다. 노무라 홀딩스의 롭서 바라만 글로벌 시장 리서치 담당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젊은 가족들은 일생 중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면서 이러한 점이 그들에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겪은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이 일반적이어서 이번 금리 인상 국면에선 충격이 가장 작은 국가로 꼽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30년물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며 지난 5년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평균 7%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대규모 부동산 소유주들이 비용 상승에도 아직은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서류상 손실이 가계와 은행, 부동산 개발업자의 재정 손실로 이어지게 되면 그 위기가 경기 침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앤이라 샤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소프트 랜딩 전망은 사라질 것이라면서 주택 가격이 더 빨리 내려가고 악화하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이미 정책적 대응에 나섰다면서 한국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4천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하기로 한 결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올해 초 정부가 최대 8개월간 이자 상환을 중단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가계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의 급격한 침체는 세계 경제 침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면서 현재까지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세가 큰 상황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타격과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긴축시장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23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겠네요. IMF 대비해야겠네요. 우리도 나중에 따라간다고 힘 빼지 말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금리 인상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가야 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역시 내년에도 인상 가야지. 빚져서 투기한 놈들 살리자고 금리를 안 올리는 건가? 연준, 앞으로 빚쟁이들은 죽었다고 3번 복창해라. 급등했으니 급락은 당연한 것. 정부와 하는 총재는 금리 1% 이상 올리고 급락에 따른 쓸데없는 조치는 금지하라. 부동산도 위험할 수 있구나를 적나라하게 체험 중. 근데 돈 있는 사람들에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 이자는 2배 오르고 크크 집값은 똥값 되고. 영끌하신 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거로 사지 않고 투기로 하셨다면 본인들이 상황 판단을 못해 잘못 투자하신 것에 대한 과보를 톡톡히 받으시면 됩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나중 되면 못 버틴 그래서 경매 쏟아지면 그때부터 진짜 하락 시작임. 좋은 방향으로 가네요. 앞으로 더 많이 내려야 돈도 없이 대출 내서 집 투기하는 사람들 싹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장사 없다. 돌려막음에 버티는 영끌족들 곧 한계 오고 무너진다. 금매 누적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부동산은 폭락하기 마련이다. 내년엔 반값 아파트를 보게 될 것이다. 집값 떨어지고 금리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금리 올려서 환율 잡아야 합니다. 이러다 진짜 다 곡소리 나는 상황이 와요. 집값이 정상화되는 현상이 좋네요. 빚을 다 갚아버려서 천만다행이다. 내 인생에 대출은 없다. 모든 대책이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부자를 위한 정책임. 월세 앞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반영되어 있음. 금리도 충분히 문제지만 법이 개판이라 본인들이 알아서 몸사려야 함.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집이 필요한 사람 중에 6에서 7% 이상 고금리를 감당할 사람이 몇 되겠는가. 그러므로 고금리 상황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